여기 그 다음 장에서 조금만 할게요. 거기 120쪽을 보시면요. 120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120쪽에 120쪽이에요. 인간과 자유 118쪽인데 그걸 다 오늘은 좀 다 할 수는 없고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 몇 개만 하고 나머지 다음에 할게요. 거기 120쪽에 보면 월산대군의 추강의 밤이 드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다른 해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120쪽의 7번을 보시죠. 월산대군의 추강의 밤이 드니, 자, 가을 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음해라. 물결이 차갑다는 거죠. 네. 가을에 여러분 물결 차갑잖아요. 낚시를 들이치니까 고기 아니 무놈해라. 이거 어렵지 않죠? 낚시, 요즘은 낚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인데 이 무심한 달빛에다가 네모좀 쳐보세요. 무심한 달빛.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정 오너라. 자, 여러분, 무심한 달빛이 엄청 중요한 여기 상징이거든요. 무심한 달빛이 어떤 뜻일까요? 욕심을 버리는 거잖아요. 욕심을 버린다? 이제 물론 이제 1차적인 권력욕에 대한 욕심. 네, 그렇죠. 1차적인 의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달빛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임금은 얼굴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적으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근데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시는 지금 월산대군의 한 편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지 마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무심한 달빛만 싣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현자의 낚시라고,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어지간자 아시죠? 한자로 현자의 낚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어진 사람이 낚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부라고 하는 것이, 어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고기 잡을 어쩌잖아요. 이건 알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아비 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부가 두 개가 있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부가 두 개가 있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낚시꾼이고, 이거는 그냥 한가롭게 시간 때우는 그런 어부 있죠. 그때 글자가 달라요, 어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낚시, 요즘도 도시어부, 그렇죠. 생활어부, 직업어부, 생활어부죠.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직업어부가 아닌데, 결국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권력으로부터 나는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절대 죽이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고, 그 다음에 무심한 달빛만 싣고, 여러분 보세요.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고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무심한 달빛. 요즘에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시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져 오너라.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쓰는지. 보통은 만선의 기쁨을 안고 배가 오는데 무심한 달빛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극인의 상충곡을 오늘 좀 할게요. 이게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정극인의 상충곡을 좀 이렇게 그 옆에 121쪽입니다. 요까지 하고 제가 맞춤법과 표준하고 할 게 많아요. 이 정극인의 상충곡은 최초의 인간 알았어요? 최초의 양반가. 이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가사도 원래 고려 말에 생겼잖아요. 고려 말에 가사가 생겼어요. 그 이건 아시죠? 포교의 목적으로 생긴 거 아세요? 가사가 원래 포교의 목적으로 생겼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승원가, 서왕가, 이게 대표적인 포교 가사. 승원가는 스님이 은tim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불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승원이잖아요. 서왕은 서방정도 있죠. 서방정도가 극락 아니에요? 극락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원가나 서왕가는 전부 다 뭐냐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포교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최초의 양반 가사가 뭐가 나왔어요? 정극인의 상충곡인데, 여러분 그 정극인의 상충곡은 어디에 있냐면, 요즘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경읍에 내려가면 그 옆에 신태인이라고 있어요. 태인. 그 태인 쪽에 가면 그런 정극인의 상충곡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어요. 그 마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정읍 쪽에 내려간다. 정읍사 보시고 그 상충곡 그 마을이 있어요. 하여튼 내가 무슨 마을인지 까먹었는데 있어요. 그쪽에 가서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보세요. 원래 이 작품은 워낙 명작이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거 다 암기 안 하면 집에 안 가게 했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나 암기하는 거.
하여튼 보세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없다. 이게 낫죠. 여러분 홍진이란 말은 붉은 먼지란 뜻이에요. 홍진. 홍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홍진. 붉은 먼지의 뜻이 뭘까요? 여기 안 나오죠 밑에. 홍진은요 속세를 가지고. 제가 이 강의 들었는데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그냥 그러니까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붉은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요. 이해가세요? 묻혀 사는 사람들.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요. 나의 삶이 어떠한 거. 해석돼요? 인해생이 어떠한 거는 나의 삶이 어떠한 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분은 이 정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극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뭐 높은 경승 벼슬 다 하고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내려가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돌아가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마 나이도 제가 정확히 기억에 70대 중반 정도까지 살아요. 되게 옛날에 70대 중반 엄청 오래 산 거예요. 아시죠? 살았는데 근데도 이걸 읽어보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요. 사람의 욕심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는데 잘 읽어보면 왜 왕은 나를 안 불러주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여튼 홍진에 사는 분이여 나의 삶이 어떤가? 자기도 속세 살잖아요. 근데 이 정극이는 나는 속세 사는 게 아니다. 유토피아에 산다. 이런 이야기. 그 말이 아시겠어요? 내가 사는 곳 자체는 유토피아. 옛날 사람의 풍류 알죠?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미치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미친다는 건 따른다는 뜻이겠죠? 옛날 사람들의 풍류를 따르겠는가 안 따르겠는가? 여기까지 해석되시죠? 옛날 사람 풍류를 따르겠는가 안 따르겠는가? 천지간 천지간의 남자의 몸이 날만한 사람이 하건만은 믿을세요. 많건만은 날만한 사람이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락은 뭐냐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내가 살림에 묻혀 있다고 지극한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자연인 프로그램 혹시 보신지 모르죠? 되게 그거 좋아하거든요. 저 시간 나면 봐요. 아니, 제가 자연에 가서 살지 못하겠는데 그런 거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거기 가서 막 일하고 뭐 음식 만들어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연 막 이게 산 속에 사는 게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그 자체가 재밌으니까 갔겠죠. 하여튼 뭐 그 이야기예요. 살림에 묻혀 있다고 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자, 수간목을 벽계수 알피두고. 수간은 요즘 말로 몇 칸이에요, 몇 칸. 목은 뭐냐면 띠로 만든 집. 그러니까 초가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칸 되는 초가집을 벽계수, 푸른 시냇물이 있는 곳에 알패는 써놓으세요. 앞에 옛날 말이에요, 알패.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를리에 풍월주인 되우셔. 송죽은 알겠죠? 소나무와 대나무죠. 울리가 뭐냐면 울창한 소개. 여러분 이 울자가 무슨 울자냐? 여러분 이 울자 글자 보면 되게 답답해 보여, 안 답답해 보여요? 답답해 보이죠? 이게 답답한 울자. 우라가 침인다 들어봤어요? 네. 이 울자 쓰는 거예요. 이 울자. 글자 보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뜻도 있고 울창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산이 막 울창하면 너무 꽉 차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답답한 속에 풍월 주인 되어셔라. 뭐예요?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화랑을 옛날에 풍월주라고 한 거 아세요? 몰라요? 옛날에 화랑을 풍월주라고 그랬어요. 바람과 달의 주인, 풍월주가 되어셔라. 자, 여기까지 됐죠? 이거 말고도 계속 나와요. 이거 뭐 이밭 미흡드라 산수구경 가자스라 해가지고요. 이 시가 되게 여러분 이 작품은 줄줄 외워야 돼요.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 볼게요. 엊그저께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시. 이 여자가 남을 여자거든요. 유여할 때 여자. 그러니까 봄빛이 남기도 남았구나. 요즘 말. 봄빛이 남았다는 거예요.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이게 뭐냐면 공명. 아까 공명 뭐라고 했어요? 공명.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출세. 공명이 뭔지 모르겠으면 출세도 날 끼우고는 뭐냐면 꺼린다는 뜻이에요.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부기를 꺼리는 거예요? 부기가 여러분을 꺼리는 거예요? 원래는? 부기가 여러분을 꺼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로는 내가 부기를 꺼리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네. 부기가 날 꺼리는 게 아니지. 내가 막 돈이 있는데도 다 때려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역전해서 써버렸다는 거예요, 표현이. 공명이 날 꺼리고 부기가 날 꺼렸대요. 그러니까 청풍 명월 외에 맑은 바람과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밖에 어떤 것이 있어? 이거 어떤 것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뒤에 가면 송순 면왕정 같은 송순의 시절 이런 거 있죠. 10년을 경영해서 초과상관을 지원해. 10년을 경영해서 초과상관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이게 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곳은 청풍을 줘, 청풍. 한 곳은 명월을 줘. 이 방에다가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나 봐요. 근데 이 강과사는 들을 데가 없어. 둘러두고 보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에다가 자기 뭐 와이프하고 애들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방 한 칸에 나가는 청풍을 갖다 놓고 방 한 칸에다 명월을 갖다 놔. 근데 강사는 놓을 데가 없잖아요. 둘러두고 보리라. 멋지지 않? 이런 게 차경이거든요. 차경. 정치를 빌리고. 여러분 아파트 사는 아파트 위에 산 여러분 거예요? 아니죠? 근데 어때요? 내 집 같죠? 네. 아파트 사신 분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청풍 명월 밖에 어떤 것이 있다. 그 다음 보세요. 단표 누항의 흩트네요 많이 아니. 이 단표 누항이란 말,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 단자는요, 광주리 단자고요. 표자는 표주박 표자예요. 표주박 알죠? 표주박 요즘도 있잖아요. 네. 그 표자. 광주리야 표주박. 누항이라는 건 누추한 거리를 누항이라. 여러분 박인노의 작품 중에 누항사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누항사라는 박인노의 작품이 있는데 보세요. 공부할 게 천지 너무 많아. 국문학의 역사때. 네, 그렇죠. 이제 그냥 일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누항사 이런 작품도 막 공부를 하는 게 맞죠. 하여튼 저기가 그래서 이 단표 누항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그 네 번째 나오지 않나요? 단표 누항.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을 마시고 누추한 시골 사는 삶, 선비들의 청비만 삶을 부각해서 이 논어에 이렇게 나온대요. 공자가 어질구나 와네요.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을 먹고 마시며 누추한 시골에 사는 근심을 남들은 견디지 못하는데 아내는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요즘 이렇게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바가지의 밥인데 그 밥도 그냥 밥이 아니라 꽁보리밥이에요. 꽁보리밥. 물 먹고 한 바가지의 물을 먹어. 그리고 나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쫓겨나겠죠. 집에서. 근데 요즘은 그 음식도 이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잘 주시는 것도 이렇게 안 주잖아요. 요즘 이렇게 주는 데 있어요? 바가지에 한 바가지 꽁보리밥하고 한 바가지 물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어쨌든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일단 그 다음 뭐라고 읽어요? 안 해요 다음에 한자 있잖아요. 일단식 일표음이에요. 이거 읽어보세요. 121쪽의 밑에서 셋째 줄에 안 해요 찾았어요? 그 옆에 한자. 안 해요. 아니 안 해요 다음에 일단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일단식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일단식. 이걸 일단식이라고 읽으면 이건 식이 아니고 자 글쎄 식이 아니라 보세요. 이게 1번 먹을 식, 2번 밥 사를 그래서 여기서는 사를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일단사 일표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어든 한자든 공부를 이 사람이 얼마큼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읽어보라고 해보면 알아. 일단 사. 아시겠죠? 아까 제가 수의천 아니고 사기천하라고 그랬죠. 네.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사 한
광주리의 밥과 한 광주리의 그 표주박의 물이에요. 1표 맛있는 점. 일단사 1표 꼭 알았어요. 이건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공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반소사 음수이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 제기 중이니 불의 부착이 어와 여부이냐. 이게 뭐냐면 한 바가지 물을 먹고 이 반소사 한 바가지의 밥을 먹고 꽁보리밥을 먹고 반소사예요. 음수 한 바가지 물을 마셔요. 그리고 잠도 자는데 베개가 없어. 팔꿈치를 베고 잠을 자. 여러분 베개 없어 팔꿈치 베고 잠을 자죠. 그래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못하게 부자가 되고 또한 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뜬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멋있죠? 한 바가지 물 마셔도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팔꿈치 베고 자도 그렇지 않나? 내가 막 정말 막 그 권력과 의탁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잖아요. 공자의 말씀입니다. 공자의 말씀. 그래서 자 단표 누왕의 단표 누왕과 안빈낙도가 비슷한 같은 말이죠. 비슷한 거죠. 안빈낙도는 그 지금 질문하셔서 말씀을 편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난함을 이 가난을 빌자냐면 그리고 도를 즐긴다. 같은 말이죠.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겨서 도를 즐기는 거 이걸 안빈낙도라고. 이런 거 할 줄 아시겠죠? 안빈낙도고 그게 단표 누왕의 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단표 누왕의 흩은 해음이라는 게 보세요. 흩은 해음이라는 게 뭐냐? 헤아림. 헤아림이라고. 여러분 흩은 해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흩은 해음을 세 글자. 세 자. 잡생각이에요. 잡생각. 잡생각이라는 말 쓰지 않나요, 그죠? 잡생각을 아니하니. 잡생각을 아니하니. 아모타 동그라미 주세요. 시조나 가사를 무조건 끝에 아모타라고 이게 세 글자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타는 별 뜻이 없어요. 아모타. 아모타 백년 행락이. 백년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 이만한들 어찌하겠는가. 이해가시죠? 백년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겠는가.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가 아니고요. 일부만 나온 겁니다. 일부만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이 정극인의 상충곡 같은 거는 그 매력료도 있어요? 이게요? 네. 아니 이거는 뭐 시조예요? 이거 아니 시조가 아니라 가사예요. 가사. 네. 엄청 길죠. 한 책으로 하면 한 장 반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4 용지로 한 장 반쯤.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일부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면 나는 고전 어려워 그러면 현대어 요즘 다 치면 다 나온다니까. 정극인의 상중곡의 현대어 풀이 치면 쫙 나와. 그거라도 읽어보세요. 그거라. 원래는 이제 원문을 읽어보세요. 재밌지 않나요? 좀 부탁. 네, 나중에- 엄청 재밌어요. 재미없는 표정이신데. 자, 그럼 이제